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실종됐던 조윤아 양 가족이 타고 있던 차량이 완도 앞바다에서 어제 오후에 발견됐습니다. 조양 가족들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지는 오늘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오전 10시쯤 차량 인양 작업이 진행됩니다. 정부가 국산 반도체를 광주 AI 집적단지에 도입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돼 광주 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빗가람 혁신 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화순 공룡 화석지에서 중생대 백악기 때 인룡들의 군집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발자국 화석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완도에서 실종됐던 조윤아 양 가족이 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우디 차량이 어제 완도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차량 인양과 함께 수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밤을 마지막으로 실종됐던 조윤아 양 일가족의 차량이 어제 오후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인근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아우디 차량의 라디에이터 덮개로 보이는 부품을 발견한 데 이어 2시간 뒤엔 근처 바닷속에서 차량을 발견해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방파제로 진입한 게 발견되어서 저희가 잠수부를 동원해서 수색한 결과 아크릴로 보이는 그 부품이 발견돼서 집중 수색을 한 결과 이렇게 발견이 된 겁니다. 하지만 차량 내부가 너무 어두워 조양 가족이 차량 안에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해경과 협의해 오늘 오전 10시 무렵 차량을 육상으로 인양할 계획입니다. 차량은 방파제에서 80m 떨어진 해상, 수심 10m 아래 뻘층에 뒤집어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현재 차량의 앞부분은 바닥 뻘층에 박혀 있고 트렁크 부분은 떠오른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 문이 잠겨 있어 조양 가족이 차량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조양 가족의 통신, 금융 내역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해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대책에는 국산 반도체를 광주 AI 집적단지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는데요. 앞으로 광주 전남이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해 민간 기업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 대책입니다. 오는 2024년 광주 AI 집적단지에 국산 반도체를 도입한다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AI 단지에 조성될 예정인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장비에 국산 반도체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AI 반도체 기술 산업과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적극 육성한다면 국내가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을 충분히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민선 8기 광주 전남 상생 1호 공약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특화단지에 반도체 제조업체를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판가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기업이 유치가 되면요, 한 10조 정도가 투자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거를 보수 유지하는 여러 가지 장비 회사들, 소재 회사들이 다수가 따라올 겁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광주시와 강기정 당선인 그리고 김용록 지사까지 나서 국내 2위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 관계자를 만나 유치에 공을 들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기업 2곳과도 반도체 단지 입주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해 반도체 조성 사업에 필요한 기반 시설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이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굉장히 절실하게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위를 공식 출범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밤사이에도 열기에 밤잠 편안히 이루지 못한 분들 많으시죠.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광주에서는 오늘로 벌써 사흘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6월 들어 열대야가 나타나는 건 관측 이래 처음이기도 합니다. 이례적인 밤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 더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장맛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강도가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면서 비의 강수차가 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60mm가량입니다. 한편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습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오늘 오전까지 순간적으로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큰 차이 없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종일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0%에 이르는 심각한 상가 공실률 등 빗가람 혁신도시는 여전히 반쪽 활성화에 머물고 있는데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혁신도시 시즌2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반증입니다. 현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등 후속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정주 인구와 주택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게 설계된 빗가람 혁신도시의 상업용지. 기형적인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선 원룸과 아파트 등 상대적으로 부족한 주거 공간을 늘리는 게 핵심으로 꼽힙니다. 주거단지는 여기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지금 강주보다 좀 싸니까 주거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해법은 없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계획 인구 5만의 80%밖에 차지 않은 데다가 까다로운 용도 변경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등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더욱이 나주시는 물론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방정부 차원에선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혁신도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합니다. 공공기관의 44%가 여전히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만큼 혁신도시를 포함해 지방 경쟁력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4월 현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15개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만큼 그에 걸맞는 구체적인 로드맵 등 후속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선제적인 대응이 저는 지방정부가 필요하고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혁신도시 정책의 추진, 의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10년째로 접어드는 혁신도시. 여전히 반쪽 활성화에 머무는 현실은 정부의 적극적인 혁신도시 시즌2의 의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유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사업이 설계 공모 탈락 업체의 이의 제기로 멈춰섰습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한국수영진흥센터 설계 공모에서 탈락한 A 업체는 설계 공모 운영위원이 당선된 컨소시엄 업체 중 한 곳의 임원과 이해관계인이라며 최근 법원에 지위보전 및 계약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시는 변호사 등에게 자문한 결과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당선된 업체와 계약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가 결정된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오토바이 교통사고 대부분이 야간 시간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광주 전남 지역 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광주 전남에서 4,269건의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사고가 집중됐고 오토바이 사고 발생이 많은 나이대는 광주는 20대, 전남은 70대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도끼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8시쯤 나주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인 60대 남성의 머리를 도끼로 한 차례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차량 소음이 시끄럽다며 피해자와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화순에 있는 서유리 공룡 화석지에서 익룡들의 발자국 화석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익룡들이 모여 살았다는 게 최초로 증명된 건데요. 살아있는 익룡이 남긴 발자국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순군 서유리의 공룡 화석지. 2에서 6cm 정도 길이의 뚜렷한 익룡 발자국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앞발과 뒷발 자국이 선명하고 익룡의 발톱 모양까지 그대로 보입니다. 이곳 공룡 화석지에 익룡 발자국 350여 개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2020년 전문가들은 이 발자국을 발견한 뒤 2년 반 동안 화석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가로 70cm, 세로 5m 퇴적층에서 발견된 화석의 이름은 익룡의 흔적이라는 뜻을 지닌 테라 이쿠누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천만 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익룡 앞발들이 여기저기 지금 많이 찍혀 있습니다. 익룡뼈가 바위에 남겨진 골격 화석이나 둥지 화석이 발견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익룡들이 행렬을 이뤄 발자국을 남긴 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작은 크기부터 큰 발자국까지 다양하게 분포해 있는 것으로 보아 어린 개체와 성인 개체가 함께 모여 살았다는 것을 화석을 통해 확인했고 세계 최초로 익룡들의 군집 생활이 증명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날아다니는 익룡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 거고 거의 한 집단, 한 식구가 거의 몰려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화순 서유리 일대에서는 지난 1999년 육식, 초식 등 1,500개의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굴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질 명소로 지정됐습니다. 여기에다 익룡들의 군집 생활 증거도 발견되면서 세계지질공원으로 재인증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외국인 투수 로니 윌리엄스를 방출하고 왼손 투수 토머스 파노니를 영입했습니다. 기아는 새 외국인 투수 토머스 파노니와 연봉 30만 달러에 계약하고 로니는 KBO에 웨이버 공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노니 선수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2시즌, 마이너리그에서 9시즌을 뛰었고 선수 경력 대부분을 선발 투수로 등판할 정도로 이닝 소화 능력이 뛰어나다고 기아는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염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근로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또 전남도와 시군,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염전 근로자 고용사업장 민관합동 전수조사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 천일염 생산이 일시 멈추는 장마철에 염전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민인권보호관 인권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전라남도가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까지 도내에서 2천여 건의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아직도 많은 피해자와 유족이 신고를 꺼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주변의 격려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첫 희생자 유족 심사를 실무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6.2% 올랐습니다.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기름값과 곡물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의 한 전통시장. 대형마트나 집 앞 슈퍼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장을 보려는 주부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장을 둘러보다 보면 표정은 금세 어두워집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 때문입니다. 살 게 없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뭐 살 게 없다.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다. 비싸다로 하지요. 하지만 이제 하도 물가가 우리 것만 오른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올라 있으니까. 식료품 가운데 고기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삼겹살 가격은 불과 4개월 만에 100g당 2,990원에서 3,640원으로 21% 가까이 올랐고 양배추 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40%가량 치솟았습니다.
생물 갈치도 지난 2월 100g당 5,990원 선에서 이번 달엔 7,990원으로 25%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가장 많은 상승폭을 보인 품목은 경유와 등유였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유류세 보조에도 지난달 전남 지역 경유 주유소 판매 평균값은 리터당 1,964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7% 상승했고 휘발유는 리터당 1,968원으로 21% 올랐습니다. 호남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53. 지난해와 비교하면 6.2% 상승했는데 특히 올 초 들어서는 달마다 1%씩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IMF 이래 가장 높은 물가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내 소비자 물가의 그래프가 같이 움직이는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곡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정세와 맞물려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지역 물가. 정부도 당분간 물가 인상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다음 달부터는 가스와 전기 요금까지 줄줄이 오를 예정으로 있어 서민들의 한숨만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라남도는 민선 7기 기업 1,000개 유치를 목표로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 목표를 초과한 1,002개 기업과 27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분야가 20%인 196개로 가장 많았고 식품 가공과 지식정보 서비스, 철강기계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협약한 전체 기업들 가운데 실제 투자를 한 기업은 557개로 56%의 실현율을 보였습니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장마철 벼 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입도열병의 사전 방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입도열병은 초기 방제에 실패하면 생산량 감소 등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예방을 위해서는 벼 포기 사이의 간격을 넓혀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 비료 적정량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밤사이 더위 때문에 밤잠 편안히 이루지 못한 분들 많으시죠?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경우 오늘로 벌써 사흘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6월 들어 열대야가 나타난 건 관측 이래 처음이기도 합니다. 이례적인 밤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 더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장맛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강도가 강해지다 약해지기를 반복하면서 강수차가 크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장맛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최고 60mm가량입니다.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습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특보가 내려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오전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가량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과 한낮 기온 큰 차이 없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5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27도에서 29도 안팎으로 덥고 습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28도, 여수의 낮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흐린 날이 많겠고요. 한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